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정말로 가을이 막바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서울의 늦가을 여행지 몇 곳을 올렸는데요.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 또 몇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아주 남쪽이 아니면 산속의 단풍은 거의 시들었고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낮은 지대에 있는 고궁이나 사찰, 가까운 공원에서 아직까지는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나들이 하기 좋은 곳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꼭 단풍이 아니더라도 이곳들을 거닐면서 늦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들을 짧게 보여드리기 아쉬워서 조금 길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통편이나 간단한 안내사항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창경궁과 후원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곳이라 특별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곳은 과거에 식물원이나 왕가의 정원으로 이용되었던 곳이죠. 그래서 다른 궁궐에 비해서 숲이 울창한 편이라 봄과 가을 풍경이 훨씬 아름다운 곳입니다. 후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창경궁이나 창덕궁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창경궁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절정 시기가 며칠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가을 분위기가 물씬합니다. 창경궁은 아무래도 이 춘당지 주변 풍경이 좋습니다. 다른 곳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가을 끝무렵이고 같은 장소라도 위치에 따라서 상황이나 풍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영상은 아무래도 좋은 모습들만 담다 보니까 전체가 이렇지는 않다는 것을 참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곳이 최근 복원되어서 종묘와 창경궁이 연결되는 곳인데요. 아직 개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덕궁은 서울에 남아있는 5대 궁궐 중에서 원형이 가장 많이 보존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제 후원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왕가의 정원이었고 비원으로도 불리던 곳이었죠. 후원의 가을 풍경은 아름다움의 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아름다움 때문에 사계절 내내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11월 13일에서 16일 사이가 가장 좋은 시기였고 20일까지도 가을 분위기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인데 일찍 오시면 현장 매표도 가능합니다. 예약부터 관람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에 적어놓겠습니다.
주말에는 자유관람도 가능하지만 궁궐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곳이라 해설사님과 함께 이곳의 역사를 알아가면서 관람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팅을 어렵게. 흩날리는 물, 핫백부터 물이 멀리 북한에서 떨어지는 물이 이곳이 종묘와 창경궁을 연결하는 율곡터널입니다. 개통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바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직은 불가능한데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종묘를 돌아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같이 하시는데요. 제한 관람입니다. 저랑만 같이 가셔야 돼요. 나오실 때도 모두 다 같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국왕들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봉행하는 유교 사당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궁궐이나 공원처럼 화려하지 않고 조금 차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해설자의 인솔하에 제한 관람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이곳이 가진 우리 역사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보존의 필요성과 그간의 일들에 관한 설명과 함께 성급하게 창경궁과의 통로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남대문 화재 사고 같은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나칠 때마다 보는 그냥 궁궐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런 역사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영령전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남산공원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남산공원길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립극장에서 시작해서 북쪽과 남쪽길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북쪽길이 단풍이 조금 더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 서울타워까지 시내를 바라보며 걷기에는 남쪽길 전망이 조금 더 좋습니다. 충무로역이나 동대입구역에서 서울타워까지 순환버스를 타고 오를 수 있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타워 앞 광장에서는 매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사물놀이를 비롯해서 전통문화 재현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완전 가서 조식을 나오겠습니다. 보통 국립극장에서 시작해서 N타워를 왕복하거나 백번광장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비교적 편한데요. 백번광장 주변 풍경도 좋고 조금 더 걷고 싶을 때는 남대문으로 내려가서 남대문 시장을 구경하거나 덕수궁까지 돌아보는 것도 좋은데요. 백번광장에서 덕수궁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서울로와 세종대로를 걸어서 덕수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덕수궁을 돌아보겠습니다. 월산대군의 집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선조가 행궁으로 삼았고 고종 때 궁궐로서 사용된 곳입니다. 고종은 이곳 함령전에서 독살당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3.1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곳입니다. 매표소 오른쪽으로 연못이 있는데요. 봄가을 풍경이 아름다워서 주변에서 차를 마시며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축소된 상태라고 하죠. 천천히 돌아보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해서 주변 직장인들에게는 점심시간에 달콤한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덕수궁을 돌아본 뒤에는 누군가에게는 걷고 싶은 길이고 누군가에게는 옛사랑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걷다 보면 서울미술관으로 오르는 길에 아주 작은 공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차 한잔 마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돌담길 사연들을 더 애틋하게 만들어준 분이 있었죠. 이 길 어느 구석에는 작곡가 이용훈 추모비가 있습니다.
덕수궁과 영국 대사관 사이에 이런 길이 새로 개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덕수궁 돌담길엔 오늘도 새로운 추억이 쌓여졌습니다. 이제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된 성북동 길상사입니다. 이곳은 원래 대원각이라는 고급 요정이었습니다. 주인이던 김영아님이 법정스님에게 이곳을 시주했고 그녀의 유언대로 사찰로 꾸며졌는데 처음에는 대길사로 부르다가 그녀의 법명을 따라 길상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연인이었던 천재시인 백석이 월북한 뒤에도 그녀는 수많은 권력가들의 구애를 뿌리치고 그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1997년 당시 1,000억이 넘던 이곳을 시주할 때 주변에서 놀라워하니까 그깟 1,000억은 그의 시 한 줄만 못하다라고 할 정도로 백석은 그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그를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고 2년 뒤인 1999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곳은 산책 공간이 그리 넓지 않아서 다 돌아보는데 30분 정도 걸리지만 숲과 잘 조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법정스님이 마지막까지 머무르던 진영각 주변으로 가을철 꽃무렵과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느 한적한 가을날 이곳에서 잠시 사색에 빠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걸어볼 곳은 북한산과 도봉산 사이에 있는 산책로 우이령 길입니다. 경전철 우이역에서 나오면 바로 우이령 숲속 문화마을 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길이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는데요. 왼쪽 길이 조금 더 아름다운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1969년 1.21 사태 이후 폐쇄되었다가 2009년에야 개통되었습니다. 길은 대체적으로 평탄해서 걷는 데 큰 어려움은 없고 중간에 화장실과 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연리 탐방센터까지는 4.5km, 약 2시간, 왕복하면 여유있게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도봉산역 바로 옆에 있는 창포원입니다. 봄에는 붓꽃과 창포, 가을엔 억새와 단풍 풍경이 도봉산 수락산과 잘 어우러져 있어서 이곳에서 하루를 휴식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죠. 멀리서 이곳을 일부러 찾을 수는 없지만 도봉산 산행 후에 이곳을 잠시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대전차 방어벽에 있던 곳이었는데 주변을 정리하고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취지로 일부 시설물들을 보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늦가을 풍경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올해 가을은 모두에게 축복과 평화로움이 가득했던 계절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